이렇게 나오면 집어내주시고, 오이를 불식시켰으면 아플라톡신 불검출로 나오죠. 된장을 담았는데 가를 때 보니까 곰팡이가 너무 많이 나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거 괜찮습니다. 그 매주 띄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건데요. 그렇게 말했더니 너무 좋아하세요. 된장과 간장의 맛을 가를 수 있는 신의 한 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힘들다고 하시면서 계속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먹어야 되잖아. 사람 사는 게 다 힘든 거죠, 뭐.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지난 3월에 영상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영상 안 보셨던 분들은 또 모르시니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이상 장을 담그고 있는 윤효경이라고 합니다. 전번에 우리가 영상 찍었잖아요. 그 영상을 보고 저한테 따로 연락이 오신 분들이 여러 분 계셨었어요. 근데 평소에 우리가 매주라는 것이 뭔지는 알지만 그 안에 있는 뭐 곰팡이라든가 이런 게 일상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도해드리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곰팡이에 대해서 사실 드러내놓고 말하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다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살짝 오해들을 좀 풀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밤에. 장에서 매주를 사가지고 된장을 담았는데 가를 때 보니까 안에서 곰팡이가 너무 많이 나 있대요. 여러 가지 막 파랗고 막 이런 곰팡이들이. 그러면서 버려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작물은 버렸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매주를 버리려고 보니까 너무 이제 깝깝한 거죠. 그래서 영상을 찾아봤더니 우리 영상이 떴다고 해요. 아, 우리 그래요? 영상이.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생겼는데 버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서 그 우리가 안 좋은 곰팡이가 핀 매주로 된장을 담는 영상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괜찮습니다. 그 매주 띄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건데요. 안에서 포자가 생겼을 때는 이미 자란 거거든요. 성인이에요. 사람으로 치자면. 그러니까 웬만한 거는 걷어내시고 좀 들어가는 거 겁내지 마시고 그냥 담아 놓으세요. 나중에 맛있는 된장이 될 겁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너무 좋아하세요. 이거를 안 버려도 된다는 거에 굉장히 아주 즐거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장은 어쩌셨어요? 근데 장은 이미 버려버렸다네요. 그래서 어떡하죠, 그러면? 그분이 그 전에 담았던 장이 좀 넉넉히 있으시대요. 그래서 그걸 사용하시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세요. 장 버리시기 전에 일단 저한테 한번 물어보고 하셨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할 수 없죠. 이미 버려버린 거라서. 그런 사람들이 막 그렇게 겁내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를 불식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우리 경험으로 밀어서 장난을 해보니까 올해도 맛있었다, 먹는데 지장이 없었다 싶으면 먹는 거죠. 이 앞전에 장 담그기 영상에 매주에 검정색 곰팡이 핀 걸 보시고 이거는 유해 물질이 있는지 검사해봐야 된다 이런 댓글 주신 분들이 있으셨어요. 모든 논란을 다 종식시킬 수 있는 거는 그 검사 결과인 것 같아요. 저희가 상품을 낼 때는요, 자가 품질 검사라고 해서 품질 검사를 항상 받아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 품질 검사에서 독성이 검출이 안 돼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5개월에 한 번씩 하게 되는데 매주는 5개월이면 끝나니까 저희 1년마다 한 번씩 하거든요. 25년 12월 30일 날 했고 보니까 아플라톡신 불검출로 나오죠. 적합입니다. 이런 거 다 검사 받습니다. 이 앞전에 그 장 담그기 영상 나갔었잖아요. 네네. 그 영상에 질문해 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다 답해 드릴 수는 없고 네. 3가지 정도 추려봤는데요. 댓글에서 그 홈쇼핑에서 매주를 샀는데 곰팡이가 하나도 없던데 이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매주를 우리가 만드는 과정을 보면은요, 뜨겁게 삶아가지고 그걸 찧어서 성형을 하잖아요. 그 안에는 수분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따뜻한 방에다 놔두고 발효를 시키는 건데 거기서 곰팡이가 안 나는 거가 좀 이상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환경적으로 볼 때. 근데 거기에서 붙을 수도 있고 또 안 붙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오래 띄우면 띄울수록 곰팡이 균이 자라고 커지는 과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라서 매주가 뜨는 과정에서 있기도 하고요, 없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시중에 파는 건 다들 깨끗한 거를 파셔서 요새는 껍질은 다 깨끗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놓는 게 상품이기 때문에 전에는 그 축축한 상태로 우리가 같이 사는 방에서 이렇게 띄웠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상품으로 내놓기 때문에 막 곰팡이가 표면에 막 있는 거를 팔 수는 없잖아요. 겉은 항상 거의 깨끗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쪽에 곰팡이가 있는 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군요. 두 번째 질문인데요. 장 가르기를 하지 않고 1년 이상 그대로 두면 어떤가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장 가르기 하지 않고 그대로 둬도 괜찮습니다. 그대로 뒀다가 이제 나중에 찬바람 날 때쯤, 왜냐하면 여름에는 할 수가 없잖아요. 막 파리들 날아다니고 이러기 때문에 위험해서 할 수가 없고요. 이제 가을이나 겨울 다 됐을 때쯤 다시 그때 이렇게 걸러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안 하는 건데요. 그때 TV에서 보니까 뼈 조각 바구니를 그 한 가운데 이렇게 박아놓고 가운데서 이렇게 계속 작물을 떠서 드시더라고요. 나머지는 이제 된장이 되는 겁니다. 아, 된장이랑 간장이랑 분리 안 한 분리 안 상태에서 간장만 떠서 드셔도 드시고 되는군요. 이제 마지막에 가서 된장으로 이렇게 눌러버리면 된장이 돼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영상 보면서 장을 담그셨대요. 메주가 소금물 위로 두고 곰팡이가 피었다고 하셨어요. 소금물을 더 부어야 할까요? 소금물을 더 부어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위에 그 곰팡이가 폈다고 하시는데 그게 곰팡인지 아니면 그 소금에서 피는 장꽃인지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가 햇빛이 이렇게 잘 드는 곳이라면 메주 표면에 그 곰팡이 피지 않습니다. 장을 담근 이후에 장독대에서 피어나는 그 곰팡이들은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건져내야죠. 건져내고 다시 햇빛을 좀 더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유리뚜껑 해주고 이렇게 하면 저는 곰팡이 피는 거 못 봤습니다. 곰팡이가 피었다고 하면 걷어내야죠. 걷어내는데 먹어도 괜찮은 건가요? 예, 괜찮습니다. 이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질문을 요약해봤고요. 그리고 오늘 장가르기할 장독대는 저번에 우리가 담아놨던 그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때 저희가 담아놨던 예, 그때 우리가 담았던 겁니다. 고추랑 숯이 안 보이네요. 한번 이렇게 보면서 제가 그냥 건져냈어요. 중간에 안 건져도 상관없어요. 아무 때나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건지면 되죠. 그때 그 못난이 메주들이거든요. 자, 한번 봐볼까요? 자, 요런 데 이렇게 곰팡이들이 있네요. 요런 것들을 조금씩 이렇게. 예쁜 것들이야 다들 여러 번 해보시니까 하시는데 어렵지도 않고,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줄 몰라서 그냥 둬도 될 걸 버리기도 하고 이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중점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번에 여기가 지금 전부 검정 곰팡이가 폈던 자리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를 그 솔로 사이사이 집어넣어서 깨끗이 씻었잖아요. 그래서 곰팡이들이 많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 이제 솔이 안 닫았던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곰팡이가 있던 부분들은 이렇게 좀 걷어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여기도 좀 이렇게 곰팡이가 좀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좀 걷어내 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까만 게 보이면 중간중간에 걷어내면 예, 되는군요. 그렇죠. 이렇게 조금씩 걷어내주고, 이 곰팡이를 먹으면 죽는 것처럼 막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상관없습니다. 들어가도 나중에 다 자기들 숙성 과정에서 위치가 정리가 됩니다. 예,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소금물을 계속 보충을 좀 해줬어요. 장의 종류가 정월장, 이월장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예. 어떻게 구분하나요? 음력 설 그러면 그건 정월에 담는 거니까 정월장이고요. 2월에는 안 담아요. 그리고 3월에 3월 삼진날 마지막으로 장을 담는다고 옛날에 그렇게 해왔거든요. 근데 요새는 기후도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초 겨울에 많이들 담아가지고 쭉 겨울을 가장 많이 나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고 나면은 그 짜게 하지 않아도 되고 간을 좀 더 낮게 해도 이게 그 변할 확률이 확 줄어들지 않겠어요. 날이 추우니까. 양력으로 한 12월쯤 되면 담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해서 3월 3일 날 3월 3지로 해가지고 장을 담는 것으로 해서 1년 장 담그기가 끝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런 것도 많이 약화가 돼서 늦게 담는 분들은 늦게 담으시고요. 장 담그기를 저희가 3월 4일 날 했더라고요. 예. 지금 거의 60일 다 돼서 그렇죠. 장 가르기를 하는 건데 그러죠. 어떤 분은 40일에 장 가르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이게 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장이 담궈져 있는 그 환경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요. 햇빛이 잘 들고 따뜻하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따뜻할 거 아니에요. 이런 요지보다. 그러면 이 메주가 빨리 풀려요. 추우면 메주가 더 빨리 안 풀리고, 메주가 풀리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날씨가 조금 더 추운 환경에 장독대가 나와 있으면 좀 더 오래 두시고, 그리고 이거 우리가 60일 만에 하니까 메주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메주가 이게 딱딱한 데가 하나도 없잖아요. 완전히 다 풀려졌어요. 이게 좋은 거죠. 자, 여기가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신경 써서 주위를 막 파냈거든요. 그래서 그러는지 한 곰팡이가 굉장히 많은 메주들만 골라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너무 좋은데요. 자, 이런데 이렇게 곰팡이 나오잖아요. 막 굳이 이런 것을 막 파내고 이러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조금씩 예, 조금씩 이렇게 내면 되는 예, 이렇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썩은 메주도 있잖아요. 그거를 그렇죠. 구분을 하셔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죠. 썩은 거는 그러겠죠. 우리가 썩은 거는 냄새를 맡아보면 알아요. 썩은 냄새가 나죠. 우리가 이렇게 냄새 맡아보면 이건 냄새가 하나도 안 나네요. 안 썩었으니까. 썩은 거는 우리가 냄새 맡아보면 알잖아요. 부패된 거하고 발효된 거는 냄새에서 차이가 나고, 부패된 거는 우리가 먹을 수가 없어요.
좋은 된장은 맛있는 된장이 좋은 된장입니다. 약간 곰팡이가 있어도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썩었는지는 냄새를 맡아보고 그렇죠. 냄새를 맡아보면 쾌쾌하니 썩은 냄새 우리 알잖아요. 막장은 뭘 보고 막장이라고 하나요? 막장은 작물을 빼내지 않고요. 이게 딱딱한 메주였을 때 그냥 이렇게 부셔가지고 그 부신 거에다가 짤박짤박하게 이 소금물을 부어 놓으면 얘가 빨아들이면서 그러면 그걸 막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아마 메주를 사이사이를 깨끗이 씻어내서 거기에 이런 곰팡이들이 다 실려서 나갔나 봐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 이렇게 된장을 담을 때는 곰팡이들도 세력이 되게 세요. 셀 때예요. 아주 힘이 좋을 때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겨울까지 놔두잖아요. 가르기를 안 하고. 그러면 곰팡이들도 이제 나이가 들고 지도 나름대로 세력이 약해지면서 죽어요. 그러고 나면 얘네들이 다 그냥 없어져 버리면 그것만 집어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곰팡이도 그냥 사람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도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막 그러거든요. 요렇게 나오네요. 요런 것들. 요렇게 나오면 집어내 주시고 이거 겁내시지 말고 요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간장과 된장에 관련된 거는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다 그 본인이 몇십 년 동안 가지고 있던 그 경험을 토대로 얘기하시기 때문에 경험과 답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 말씀이 맞아요. 내가 해봤던 거라서, 내가 안 해봤던 거라서, 내가 못 봤던 거라서, 내가 봤던 거라서 다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정답이 없어요. 그래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지 보는 그 경우 수가 훨씬 많겠잖아요. 괜찮다고 하는데 안 믿으세요. 내가 안 봤거든요. 장도 어떤 분들은 3년 안 된 된장, 간장은 먹으면 안 돼요. 뭐 아플로톡신이라는 발암 물질을 가지고 있어서 3년 지나고 숙성이 끝난 다음에 먹어야 한다라는 그런 글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희 엄마도 봄에 담그셔서 가을에 드시더라고요. 전에 우리 보면은 된장은 묵혀서 안 먹어요. 된장은 그에 그냥 먹고 또 새로 담고 그렇게 하거든요. 물론 두면 둘수록 계속 숙성되고 뭔가 다른 또 그 안에서 미생물 작용이 일어나겠지만 제가 지금 다 추려냈잖아요. 이걸 이렇게 치댈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장독에다 이제 부을 거예요. 된장에서 신 맛이 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 싱거웠어요. 싱거웠습니다. 싱거우면 신맛이 나는 건가요? 네, 싱거우면 신맛이 나는 거예요. 검정 곰팡이에서 약간의 신맛이 나게 하는 그런 곰팡이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신맛이 난 건 어떻게 보면 부패 쪽에 가깝다고 봐야죠. 저는 이걸 갖다가 이제 여기에다가 이 작물을 이렇게 그냥 떠서 작물을 그냥 붓네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야 이제 농도가 맞겠죠. 아, 된장의 농도를 작물로 그냥 네, 맞춰주나요? 작물로 맞춥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끝났어요. 이거면 끝났습니다. 말 그대로 가르기 하고 끝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끓여서 놓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여름에 햇빛 아래에서 숙성이 되도록 그대로 둡니다. 아, 간장을 끓이시는 분도 있고 그냥 드시는 분도 있는데 네.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저기 일반 이런 아파트 같은 데서는 안 끓이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발효되는 미생물 같은 것들도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고 그러니까 끓여서 놔두면 좋은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끓일 필요 없이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만들어 놓은 간장이에요. 이번에 깨끗하네요. 예, 전부 갈랐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뚜껑 덮어서 이렇게 놔두면 여름 내에 이거 뜨거운 햇빛 받고 이렇게 하면서 좋은 숙성이 되더라고요. 굳이 그래서 야외에서 하는 경우에는 굳이 끓일 가리지 필요가 없을 않아도. 것 같아요. 예. 여름에 여기 도가지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면 정말 뜨거워서 손 댈 수가 없거든요. 그 정도로 뜨거워져요. 그러니까 굳이 끓이지 않아도 여름 나면서 숙성이 되더라고요. 오셔가지고 체험활동 하셔가지고 담아놓으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예, 예. 그분들이 장 가르러 직접 오시나요? 직접 해놓고 가셨어요. 예, 그리고 도저히 이제 못 하시면은 할 수 없죠. 뭐 제가 또 얼른 해서 놔둬야 자기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된장이랑 간장이랑 갈라서 언제부터 먹을 수 있어요? 여름 지나고 찬바람 나면서부터 먹기 시작하면 그 사이에 숙성 다 돼 있죠. 간장도 그러면 먹을 수 있어요? 네, 간장도 먹을 수 있어요. 이번에 제가 간장을 한번 싹 정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아래서 이만한 그 장소금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 지금 저기서 찧어서 놔뒀다니까. 옛날에는 그거를 버렸어요. 왜냐하면 소금에서 이렇게 계속 그 이물질 같은 게 밑으로 깔아앉잖아요. 한식 셰프님한테 한번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이거는
살 수도 없는 건데 그걸 왜 버리냐고. 그거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다고요. 이거 셰프님 이야기인데 이거는 살래도 살 수도 없는 건 없이 귀한 건데 그거 국 같은 거 끓이고 막 이런 거 양념할 때 넣어서 먹으면 되게 좋다고 그러시더라고. 지금 볼 수 있어요? 놔뒀어요. 그래서 그 소금을 여기 절구에다 쪄가지고 아, 소금을 절구에 쪄요 또? 이게 덩어리로 이렇게 돌처럼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아, 쪄가지고 이게 된장 아니고 소금이에요? 소금이에요, 소금. 아, 또 다 붙으네, 지들이. 이렇게 다 찧어서 놔뒀는데. 된장인 줄 알았어요. 소금이에요, 소금.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이거를 음식할 때 넣으면 그러네. 맛있다는 거죠? 한번 잡숴보시겠어요? 그냥 소금이네요. 근데 약간 된장 맛이 좀 나는 그러죠. 장 밑에서 나온 장 소금이라서 이게 수정처럼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러네요. 무슨 결정체 같네요. 네. 이것이 이제 시간장이죠. 이렇게 위에가 장꽃이 피는 게 장꽃인 거죠. 이렇게 이게. 아, 그게 장꽃인 거예요? 네, 장꽃이 이게 이런 식으로 피는 거예요. 아, 간장하고 된장하고 이렇게 나눴을 때 분리하고 난 이후에도 곰팡이가 필 수 있잖아요. 곰팡이 피면 안 되죠. 아, 피면 안 돼요? 안 되죠. 통풍이 잘 되고 햇볕이 잘 비치면은 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미 펴버린 거는 걷어내고 어떡하나요? 다시 끓여야죠, 간장은. 이제 끓여야 되는 거예요? 끓여야죠. 혹시 맛에 이상이 있을까요? 곰팡이가 이미 펴버렸다면? 아니, 맛에 이상이 있을 정도면 못 먹죠. 왜냐하면 그게 좀 싱거웠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끓여서 이렇게 농도를 좀 진하게 해주면 이제 더 짜지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놔두면 되죠. 된장과 간장의 맛을 가를 수 있는 신의 한 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콩이죠. 좋은 콩을 쓰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재료를 먹고 또 미생물들이 자라고 변화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재료일 때 가장 좋은 맛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장에서 중요한 거는 햇빛, 통풍 되게 중요해요. 통풍이 안 되면 여기 안에가 이미 곰팡이 균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안 좋은 곰팡이가 날 수 있어요. 특별히 여기에다가 무슨 이제 자기 기호에 따라서 고추씨를 넣는 분도 계시고 옷을 넣는 분도 계시고 뭐 약초물을 달여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거는 전부 그 본인들의 기호에 맞춰서 하시는 것들이라 그런 거는 이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햇빛과 통풍, 제일 좋은 재료 요렇게 저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독할 때는 소주 좋습니다. 소주로 닦으시네요? 소독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전에 드라마 보면은 사람들이 장독대를 되게 이렇게 정성스럽게 닦는 그런 장면들을 되게 많이 봤는데 저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 그거는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장독대는 계속 날아다니면서 미생물들이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닦아줘서 그 미생물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들을 계속 더 낮추는 거죠. 수시로 닦아주는 게 다 그런 의미인가요? 그렇죠. 저희는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장가르기가 끝났는데요. 혹시 나중에 그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대표님께서 답글 달아주시나요? 네,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트에요. 마늘이 종이 곧 올라올 것 같아요. 노란 꽃이 너무 이쁜데 리치꽃인가요? 아니요. 그 콜라비 텃밭에가 정말 종류가 많아요. 이렇게 종류별로 많이 하니까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고 하시면서 계속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먹어야 되잖아요. 사람 사는 게 다 힘든 거죠, 뭐. 그 사람 인터뷰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